현재 한 블로그에 와 있는데요. 이 블로그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블로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한 분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크라우스 도너라고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크라우스 도너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뭐 그전에는 역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번에 영상을 많이는 보지는 않아도 가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그런 정보를 보니까 고고학자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보면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유물하고 인류가 남긴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유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그림을 보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가 무엇처럼 생겼나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대충 제가 이렇게 그려도 이런 형태의 원반 모양의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뭔가 이렇게 둥근 형태가 있는데, 아마 이게 태양이 아닐까 싶고, 이게 아마 비행선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이제 UFO가 되겠죠. 자, 이런 이상한 돌이나 금속에 이런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과 유적이라고 합니다. 크라우스 도나라는 분이 이런 유적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고학자라면 이분처럼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학자도 아닌 것들이 유적을 연구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지금 모두 떠났잖아요. 이분처럼 이름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이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이것보다도 수월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크라우스 도어나 지구 비밀 역사적 요소. 자, 이 기사에 우리는 도나를 다룰 것이지만 조금 더 나아갈 것이다. 자, 크라우스 도나는 이상한 유물에 대한 오스트리아 연구원이다. 자, 그는 답이 없는 다양한 유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전 세계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많은 이상한 집과 고대 도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자,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피라미드 그러면 보통 이집트 피라미드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자, 이집트 피라미드가 기자 피라미드잖아요. 자, 기자. 자, 이름도 참 기자.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 아닙니까? 뭐 그 지역 이름이 기자래가 기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기자조선 그러잖아요. 기자조선. 그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서 뭐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는 말했다. 자, 인터뷰에서 자신을 크라우스 도나라고 소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대륙에서 전 세계의 피라미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문제는 이 피라미드를 언제 누가 지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 전 세계에 있는 이 많은 피라미드가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나? 자, 전 세계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형체 모양이 거의 흡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은 세계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다. 자, 우리 연구원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세계에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 수천 년 전에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지구상에 존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크라우스 도나라고 하는데요. 자, 인터넷 검색하면 요 크라우스 도나가 강의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크라우스 도나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한 그릇이 보이잖아요. 자, 이 그릇이 밤에 어두운 곳에 놓아두면은 이렇게 빛이 난대요. 보통 우리는 전기 그러면은 석탄이나 석유 이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빛을 발산하잖아요. 그런데 요 무슨 장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빛이 난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요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야광 있지 않습니까? 밤에 빛이 쏘이면은 그 빛이 야광 돌에 빛이 흡착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빛나는 그런 형태의 야광 도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마 이런 빛나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카메누 시청자들은 1984년 일본 체남단의 섬인 요나구니 섬 해수면 아래 25m에서 라오코스 제도군에서 발견된 석조 피라미드에 익숙하다. 자, 요거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일본 피라미드 아닙니까? 자, 일본에서 앞바다에 보면 유명한 그 류쿠 그 지방인가 그쪽에서 이제 발견되는 해저 피라미드죠. 자, 이거 예전에 MBC 서프라이즈에서도 많이 소개되어 있죠. 자, 이런 피라미드형 유물이 바다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축물이 수장되어 있다는 거 보면 예전엔 그쪽이 이제 육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지각 변동에 의해가 이 섬이 가라앉았거나 그러면 바닷물 해수면이 높아져가 가라앉았다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자, 이 섬이 가라앉을 정도의 물이 찼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 노아의 홍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 아니면은 이렇게 바다에 물이 이렇게 찰 이유가 없겠죠. 안 그러면 지진에 의해가 뭐 섬이 가라앉았거나 뭐 그 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기존물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제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 친구인 마사키 키무라 교수는 이 기념물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이 확실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는 이 기념물이 두 플랫폼 꼭대기에서 거대한 돌거북이와 거대한 돌새가 있다. 자, 독수리 같은 것도 나온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구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주변을 수색을 해보니까 이런 독수리 형태의 그런 문양하고 거대한 돌 거북이하고 이런 모양이 세계적인 이런 돌 조각성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예전에 도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상징적인 면으로 따져봐도 아니 이런 거북이 모양의 돌 구조 형태가 이런 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만들었죠. 이게 누가 이게 자연에 만들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도대체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고고학자분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 자기 뭐 밥맛 뭐 빌어먹으면 됩니까? 이름을 남겨야지. 이름은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밖에 더 남깁니까?
살과 가죽과 껍데기는 다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모든 돌 조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이 그것은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돌은 어디에 있냐? 석조 좌석에 석조 의자가 있는 로마 콜로세움과 같은 도로와 경기장도 발견된다. 도로와 경기장도 발견된대요. 그 자연은 위대하고 많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렇게 완벽한 건축물은 만들 수가 없다. 자연은 많은 종류의 건축물 구조가 비슷한 것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렇게 완벽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만들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거대한 돌구복이 있다. 기념물 앞에는 다이버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게 도로이다. 이게 이제 도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대한 기념물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아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다. 도나도 고대 세계 지도를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던 시기에 이제 다루었는데 고대 세계 지도 여기에서 일부 세계 지도를 볼 수 있다. 위에 오른쪽 확대 왼쪽에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사용됐는데 이 지도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의 일부를 보여주는 16세기 초에 이미 얼마나 완벽했는지 알 수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아마 이런 지도가 아마 그려져 있다는 것을 도나 이분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대 이런 지도가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지도를 도대체 어떻게 그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콜럼버스가 무슨 아메리카를 발견합니까? 하면 고대 이런 지도가 아마 다 그려져 있는데 자, 이 지도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의 일부를 보여주는 16세기 초에 이미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 서아프리카의 일부이자 남아메리카의 일부도 그려져 있으며 우리는 수세기 전에 누가 그런 완벽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의문이 든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우리 서양인들이 뭐 옛날에 고지도 많이 그려 남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서양인들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 그립니까? 그 내륙 안에 있는 그 도시 지면까지 강물의 흐름까지도 다 표시를 해놨던데 그러면 어느 지도를 참고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역사 가지고 사람 속이기 참 쉽습니다. 고지도 하나만 봐도 세계 역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세계 지도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공중에서 누군가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공중에 떠 있는 누군가가 만든 것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자, 공중에 떠 있는 형태에서 그려지는 지도 같아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행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비행기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만든 비거. 자, 요거 비거 요거 검색하면은 인터넷에서는 비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비차 또는 비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무동력 비행기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요거 임진왜란에 사용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거 무동력이라는 거요. 요거 거짓말입니다. 요거 동력선입니다. 자, 요 비거를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가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우선 외삭이라는 문연의 구체적으로 어떤 문연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자, 기록들을 살펴보면 비차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일인데 신경준의 여암전서 책자제에 따르면 비차를 만든 사람은 김제 사람인 정평구라는 인물로 외행에게 포위돼 영남의 어느 읍성을 지키던 성주의 친한 지인이 이 비차를 만들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 친구를 데리고 30리 밖으로 날아가서 지상에 착륙해 외적의 칼날을 피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임진왜란 때 사용했는 우리 선조가 만든
동력 비행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요 비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명 비행기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발명가 정평군은 전라도 김제군 출신으로 비거를 발명하여 1592년 선조 20회나 임진왜란 때 진유성 전투에서 이를 사용하여 외부와 연락을 하는 한편, 자, 여기에 외부와 연락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동력선이 아닌데 어떻게 외부와 연락을 합니까? 이 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자, 어느 영남 고성에 갇혀있던 성주 30리 밖으로 탈출하게 했다. 한편 중국 기록 가운데 진나라의 정화가 쓴 박물지에 비거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진나라 알죠? 진시황이 만든 나라 진나라. 거기에 박물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또 비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북송의 시인 소식의 금삼 묘고 대시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비거가 있었다. 여기 보시죠. 비거가 예전부터 비행기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고대 동양에는. 그러나 그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길이 없다. 학계 일각에서는 비거를 사람 형상의 허수아비 같은 교란용 비행체라 보기도 한다. 또 요 헛소리 하는 거 보세요. 요게 사람이 형상이 허수아비라. 이상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자들 보세요. 하여튼간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학자들이 지금 사학계를 점령 후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나라는 기원전 900년에서 기원전 206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기원 후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평구가 어떻게 도대체 비행기를 만드나요? 그러면 여기 진나라 땅에 여기에 중국 대륙이 진나라 땅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하는 정평구가 도대체 여기 중국 대륙에 있는 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이거를 보면 여기 그 비행기를 만든 기술력이 이 중국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우리의 선조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한번 봅시다. 공중에 떠 있는 누군가가 만든 것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연곤의 큰 문제다. 이 사진에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파리 레이스 지도에서는 얼음이 없는 남극도 볼 수 있다. 남극도 뭐 그려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하면 비행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쪽에 요 비행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요런 고대에 이제 UFO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학이라는 것은 자꾸 발달하는 거지 퇴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과 인간들이 욕심으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문화가 핵전쟁이나 그 문명이 이제 파괴되면은 이제 문명이 퇴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기술 자료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원시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명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럽, 아프리카 하면 미국에도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바위, 돌에 그 지도가 그려져 있다네요. 아니 도대체 아니, 옛날 원시 시대에 사람이 걸어가지고 돌도끼라 도끼질하는 시대에 어떻게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 오른쪽 아래에는 다른 지도의 첫 번째 그룹에서 왼쪽은 확대된 거고 거기에 대한 세계 지도로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이 석재 세계 지도는 1984년 에콰도르의 지하 터널 시스템에서 금을 캐둔 중에 발견이 됐다. 콜럼버스 이전에 납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콜럼버스가 무슨 아메리카를 도대체 발견했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도대체.
자, 이 석조 지도는 흰색 석영의 천년선이 있다. 자, 이것은 석조 세계 지도의 앞면이며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근동에서 대략 볼 수 있다. 자, 이건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거는 이거는 아메리카에서 이제 발견된 거고, 그 밑에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됐다는데 이게 똑같은 거래요. 눈과 같은 모자이크를 볼 수 있으며 이 눈에는 좌우로 인도, 태국의 오른쪽에는 천년 석영 라인이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한 기무라 교수가 일본 최남단 섬에서 대만 아래까지 한때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고 지적한 섬이 있는 지역하고 일치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유적과 유물이 온 세계에 다 이제 발견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1500년대, 1400년대 서양의 스페인 함대나 영국에서 옛날에 해적질, 도둑질 한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적. 아마 그 해적놈들이 뭐 훔쳐가지고 뭐 전 세계에 뿌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이런 유적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문명이 발전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유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죠. 근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람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문명이 공통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뒷면에 있고 오른쪽에 대서양으로 가로지는 석영을 선을 볼 수 있다. 자, 하나는 대륙이 아틀라스고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남미 일부에서 발견되어 있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피라미드 형태의 이제 유물이 있는데, 이거는 에콰도르에서 가장 이상한 피라미드가 발견이 되었다. 자, 에콰도르의 같은 지역에 발견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유물은 이제 이른바 눈의 피라미드라고 한다. 눈알이 그려져 있으면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상징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죠. 고대 때부터가 피라미드에 눈알이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눈은 모자이크 형태이며 도어는 회색이고 13개의 계단이 있고 끈으로 묶은 자루처럼 보인다. 이 피라미드는 금빛 아래에 놓으면 눈이 빛나고 실제로 문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은 아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피라미드에 눈이 있는데, 자, 이 피라미드가 검은 빛 아래에 놓으면 눈에서 빛이 난대요. 아니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이런 물건을 고대에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현대 기술로 이 스스로 이거 빛나는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나요? 요즘 우리 전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기도 전력을 공급해줘야 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두운 데 놔두면 자동으로 빛이 발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고대 기술력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요런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어두운데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빛이 난대요. 이렇게 발광체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게 현대의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요? 고대에는 원시 돌독게 하는 시대에 금속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유물이 현재 발견이 되나요? 자, 그리고 눈을 클로즈하면 모자이크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물인데 여기서 빛이 난대요. 빛, 돌인데, 자, 피라미드의 맨 아래는 오리온 자리의 별자리를 보여주는 작은 금 조각의 모자이크와 몇 가지 알려지지 않은 글이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 언어학계 회장이자 40개 이상의 언어에 능통했던 칼 실드만 교수가 번역한 이 비문은 번역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경전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스크리트 이전이라고 불렀다. 자, 산스크리트 아시죠?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광성홍 박사가 우리나라 언어가 산스크리트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유물이 산스크리트어가 나타나기 이전에 또 유물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유념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평구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동력 비행기. 다 우리 선조의 유물 아닙니까? 이제 당신이 거기에 볼 수 있는 이 네 단어의 번역 내용은 이렇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문자가 이제 쓰여져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고학을 연구하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자, 그들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일리노이, 미국, 프랑스의 글로젠 지중해, 몰타, 호주, 투르크메니스탄, 이탈리아 남부, 칼리브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유사한 석재를 발견했다. 자, 이런 유적들이 전 세계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은 경전에 한때 전 세계에 존재했으며 산스크리트보다 6천년 더 오래됐다. 자, 우리 민족이 산스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보다도 6천년이 더 오래되는 문명이래요. 자, 실드만 교수는 또한 이 경전이 힌두교 경전과 이스터 제도의 경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이것은 산스크리트보다 더 오래됐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문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자, 힌두교 경전이나 이제 이스터 제도의 경전과 유사하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요 문자를 토대로 해가 이제 그 경전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에서 당신의 꼭대기에 두 개의 눈을 볼 수 있는데 피라미드를 잡고 있는 오른손과 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들어가는 왼손을 볼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보고 여기 애쉬 피라미드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눈알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눈알이 있다. 자, 이전 유물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피라미드를 두고 있는 돌 위에는 남자 그의 눈에는 광선이 나오고 오른쪽 두 사람이 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머리에 작은 투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투구에는 그 위에 있는 이상한 물체를 조절하는 안테나 같은 것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머리에 안테나 같은 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발견한 헬메스 사진이다. 아직 금속에 대한 수색이나 어떤 금속이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뭔가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전 유물에 등장한 이런 종류의 이제 안테나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속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안테나가 이제 끼어져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6천년 전, 산스크리트보다 6천년 전에 사용한 문자인데 아마 그때 이런 금속이 아마 개발됐다고 설명을 하잖아요.